정말 미세하지만 바닥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감지가 되다 보니까 또 PBR 1배 수준에 훨씬 모자라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적어도 3개 정도 지표를 같이 좀 버무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네. 이제 이 섹터의 종목들 자체가 이제 다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냐, 네.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 시점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이 밸류에이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밸류는 사실 밸류라는 게 매일 측정되진 않습니다만 주가가 바닥치고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으면 작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어떤 그 수치 기준으로 보면은 밸류는 사실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예. 기존에 발표된 실적 대비해서 주가만 올라가니까 이상해 이런 건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감하게 지난 그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됐던 1월 중하순 정도가 제일 심리적으로 바닥으로 봤던 것이고 또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일종의 빅베스라고 하는 것들로 굉장히 큰 영업 손실을 알아서 발표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 재고 손실의 어떤 처리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좀 과감하게 해주면서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기대했던 흐름보다 이제 높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커진 면이 있어서 이게 일순간은 이제 당혹스럽다 이런 말을 나왔지만 결국은 심리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발표된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매를 맞았다는 입장으로 보시면은 밸류는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보면 뭐 킬로그램당 리튬 가격의 그 위안화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미세하지만 동그라미 원에서 보시듯이 정말 미세하지만 바닥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감지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 뭐 앨범알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내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좀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은데 역시 좀 뭐 영업적인 측면은 아니지만요. 네. 기업 분할이라든가 코스피 이전을 결의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라도 움직이는데 미세하게 딱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죠. 어제 오늘 수급 보시면 역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 관련된 2차 전지 쪽에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막 업황이 좋고 멀티플이 높게 봐줘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 올리지만 최악은 지났다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더 빠지지 않는다? 그럼 더 빠지지 않으면 굳이 내가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뭐 모멘텀이 생겼을 때 잽싸게 환매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3월 달에 대한 전반적인 뷰가 우상향 쪽으로 나갔을 때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동행하는 2차 전지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리튬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큰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번 주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극재, 음극재 이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뭐 전구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라든가 리튬을 일부라도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다거나 유럽에서도 그런 리튬과 관련된 뭐 유럽의 IRA법 이런 것들이 좀 발효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국산에 대한 이제 어떤 혐오적인 그 제한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아주 미량이라도 약간 국산화율이 있어요. 뭐 이런 이제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르는 거는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들을 증권사는 좀 낮추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아지니까 낮추지만 시장은 이게 최악이야. 이제 네. 좋아지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1분기는 4분기보다 단순이든 절대든 상대든 숫자는 마이너스일 가능성 높으나 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4분기 때 1,000억 적자 났는데 1분기 때는 한 2, 300억 날 것 같고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전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면 벌써 심리적으로 뭐 지금의 가치가 멀티플로 따졌을 때 뭐 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여전히 비싸요 이러지만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작년 여름에 훨씬 높은 멀티플도 인정했던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애교 수준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권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바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의 정당성은 많은 참여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바람을 집어넣고 한마디로 펌프질을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아유 저거 잘 되나? 아직도 전기차 잘 팔린다는 소리는 없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가져가고 계십니다만 일부 얼리 어댑터라든가 좀 볼런티어 같은 사람들은 최악이 지났는데 뭐가 두렵지라고 해서 선취적인 어떤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종목별로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아주 빠른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반대로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좀 빠졌거든요. 네. 제가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기업 분할이라든가 뭐 코스피 이전 이런 거는 뭐 보통 지금 우리나라 한 30개 기업이 몇 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이전과 이후가 달랐어요. 최근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주는 게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게 이전 전까지 엄청나게 좋았다가 이후에 물론 실적이 가미되면서 올랐던 거지만 이전과 이후가 좀 크게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의 상황이 이게 또 공교롭게 대부분 3월 말에서 4월 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기대감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이전하면 뭐 당연히 뭐 코스피를 추종하는 뭐 보수적인 어떤 펀딩 자금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거야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서 이게 선입질이 들어와서 이전 전까지 좀 반영이 크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례를 봤을 때는 이전 전까지가 좋을 것이라서 바짝 좀 땡겨지는 면들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기업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액면 분할도 지금 5분의 1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되었을 때 이제 상대적인 기시감으로 보이는 싸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수급이 실제 분할의 어떤 결정과 시행이 되기 전까지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약간 우려 섞인 말씀으로 LG화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GM하고 25조 정도 계약했는데 이거 왜 배터리로 만들어서 안 팔고 원물을 팔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좀 오히려 초반에는 뭐 금액적으로 높으니까 이게 좋은 효과 같은데 알고 보면 이거 소탐대실 아닌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뭐 그게 맞았든 틀렸든 좀 주가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라서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약간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고요. 뭐 포스코 그룹도 좀 그래요. 포스코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약간 이번에 수장되신 분의 방점이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올해 기대감이 크신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전액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엔캠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그냥 리튬 자체 뭐 좀 말 그대로 리튬이라는 이름 자체가 회사 명에 박혀 있는 그런 기업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수무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뭐 한 번 굴려 두 번 굴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은 단순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리튬 올라가니까 당연히 리튬 포어스 리튬자 들어있네 이런 종목이 세고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 세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뭐 너무 어렵게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사실 뭐 종목 명안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대세 상승을 한 4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거가 뭔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의 붐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만 뒤처질 수는 없다라는 논리고,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 대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물론 그쪽에 더 뭐 좋은 상승률을 보고서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목전에 찼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야 괜찮은데 들어오는데 어디지 이렇게 찾아보면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인도에 투자됐던 돈을 뭐 회수해서 우리나라 투자한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번에 밸류업을 사실 뭐 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부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한 첫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원래 뭐 일본이 2년 걸렸어, 뭐 10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원래 압축 성장의 또 대표적인 그렇죠.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2, 3년 걸린 거 두세 달이면 갈 수 있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3, 4월이 그런 기간에서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붐업이 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이제 유지될지는 물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되는 종목들의 또 희비가 엇갈리겠습니다만 원래 원물 기준으로 봤을 때 80%쯤 내렸다 고점 작년도 초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오른다라고 하는 차원이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엊그제 기사를 보면 리튬에 대한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모자라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이라든가 저런 2차 전지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쪽에 또 관련된 종목에 영업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느낌만 들면은 지금 어차피 과대 하락돼 있는 건 당연시되기 때문에 낙폭의 순서로 봤을 때는 결국은 많이 빠진 게 제일 먼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에서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일단 보는 게 함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들의 1분기 그 전망치들이 전부 4월보다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변곡점은 되나 이게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걸로 보면은 참 이게 여러 가지 겹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 보시면은 3월까지 1분기 실적의 이론적인 발표는 5월 중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결과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보면은 한 4월 중순까지의 어떤 제한을 두고 투자의 어떤 피치를 올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4분기 실적 이후에 1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요때가 제일 아마 뭐 말을 섞기도 좋고 주장을 강하게 하기도 좋은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는 산업 전망 보면은 올해 좋을 것으로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거기에 또 밸류업 이것이 적용되면서 낮은 PBR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쪽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가야 되죠. 주가로서 가줘야 그 밑에 하위단에 있는 뭐 1차 벤더, 2차 벤더 쪽에 기업들의 강세가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사실 업황이 안 좋고 하면은 당연히 1, 2차 벤더가 더 압박을 받습니다. 뭐 부품 단가의 압박, 단가의 뭐 후려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윈윈의 상황이라고 봐요. 넉넉하게 받아서 조달을 받아도 더 비싸게 파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작년도 실적을 봐서 좋은 거는 그 ASP라고 하죠. 객단가가 높아진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평가받는 게 굉장히 싸구려 차인데 질도 안 좋아 이런 거를 뭐 2, 3년 전에 좀 평가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가성비도 훌륭하고 얼마 전에 또 그 품질 테스트 한 거 보면 현대차 라인업들이 거의 1, 2, 3등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만큼 질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받고 있고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보조금 이슈가 뭐 첨예하게 사실 얘기가 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지고 자체 보조금을 주면서라도 지금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우선 사실 보조금 뭐 자체 보조금 없어도 팔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보조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가격을 일부 내려서라도 팔 수 있어라는 건 진짜 예전으로 치면 마진이 엄청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엄청나게 남았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실적이 나왔다는 거고 뭐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양을 늘리는 데는 또 관련되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만큼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도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차원에서 보면 뭐 그런 흐름에서 자동차 부품주의 낙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일부 이제 뭐 LFP 배터리를 뭐 그 관련되는 배터리 업계에서 전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현대차에서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뭐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 관련되는 기업들이 또 하나 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뭐 부품주 쪽에서는 거의 원탑인 것 같은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실적도 어저께 이제 최종 실적이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뭐 자동차 부품주면서도 또 저PBR주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면서 뭐 강한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현대차에 가장 밀접한 기업들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첫 손에 꼽은 게 현대모비스예요. 네. 현대모비스 최근의 흐름 보시면 제가 좀 차트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뭐 가장 중점적으로 보지만 현대모비스든 아니면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주변 섹터의 어떤 사업들 정리하고 본업으로만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그런 또 HL 만도라든가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밸류 자체는 부품주들도 상당히 낮다.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전히 낮습니다. 또 PBR 1배 수준에 훨씬 모자라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PR 단으로 계산을 해봐도 10배 훨씬 안 돼서 뭐 심지어 오늘 제가 본 걸로는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내외인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1,100억인가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PER 자체도 낮고 PBR도 엄청나게 낮은 그런 종목도 있는데 아직 뭐 시장에서 다 알아주지 않아서 깨어나지 못한 부품류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커질 때 물론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달리겠습니다만 정말 괜찮은데 쏠쏠한데 밸류가 좀 훨씬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을 찾다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도 밸류업이 될 만한 기업들 찾기 요게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일본 거를 많이 좀 사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단순히 PBR이 낮은 애들을 찾으면은 걸리는 기업이 거의 없겠죠. 네. 일본도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고 PBR 주들도 충분히 더 PBR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배 이하에서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에코프로 BM도 PBR로는 높은데 ROE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녀석도 어떤 밸류업을 해줘야 되는 기업이야 이렇게 거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2차 전지주라 그래서 이거는 뭐 PER도 높고 PBR도 높은데 얘가 왜 밸류업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지 않아도 좋은 게 어떤 일본의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다가 쓰는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저PBR주만 올랐던 일본의 사례가 아니고요. 상당히 성장주 섹터들도 많이 그런 카테고리에 넣으면서 1, 2년 해보니까 상당히 거기서도 더 주가가 오르고 PBR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다라는 사례가 있는 걸 감안해 보시면 지금 ROE라든가 PBR, PER을 같이 적어도 3개 정도 지표를 같이 좀 버무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잘 고민하셔서 연휴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장에서 한번 차분하게 3월, 4월까지 이어지는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